문자명탕을 사는 495년 남쪽을 순수한 후 백제를 공격합니다. 자, 4년 7월 남쪽을 순수하다 495년 7월입니다. 가을 7월에 남쪽으로 순수하여 왕이 직접 친히 행차하는 걸 순수라고 그래요. 해를 바라보고 해, 황하입니다. 자, 안평, 여기가 평양이라고 해서 동항서 있는 데가, 자, 해 있는 데로 내려온 거예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황하 있는 데로 내려서 직접 순수하셔갖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신 거죠. 왜 거기까지 와서 제사 지내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죠. 군사작전인 거예요. 전방을 순시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왜? 거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경지잖아요. 이 황하가. 직접 거기까지 왕께서 친히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 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4년 8월, 한 달 후죠.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하였다가 돌아오다. 8월에, 자, 4년 8월에 군대를 보내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하니 백제가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지원하게 하므로 우리의 군대가 물러나 돌아왔다.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백제 땅을 공격하러 왔잖아요. 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공격을 했고, 자, 이쯤 어디라고 보면 공격을 했는데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신라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갔다. 지금 이 항하 일대에서 계속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5세기 말 6세기 초, 6세기 가면 더 치열하게 싸우죠. 그 싸움의 전초가 문자명대항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5년 7월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였다가 패배하다. 자, 5년 496년 가을 7월에 군대를 보내, 문자명대항이 군대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의 군대가 니하가로 나와 공격하여 아군이 패하였다. 니하는, 니가 이게 진흙입니다. 진흙. 이 하는 황하할 때 그 하죠. 물하자에 물하. 자, 진흙가에서 싸웠는데 진 거예요. 고구려가. 자, 여기 우산 보입니까?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놨고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공격을 했는데 패해서 돌아간 겁니다. 자, 우산. 네, 신라의 군대가 요 근처 니하, 진흙 있는 벌판에서 강가 주변이니까 진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라군이 이긴 거예요. 자, 국경은 그대로 황하가 국경이 된 겁니다. 이 국경이 한수고요. 자, 지금 이 우산성 지금 워낙 중요한 성이라 제가 표시해 놨는데 지금 누구의 땅이다? 신라 땅입니다. 6년입니다. 문자명태한 6년 8월 신라의 우산성을 빼앗다. 드디어 우산성을 빼앗은 겁니다. 워낙 중요한 요충지라 뺏어야 돼요. 거기를 뺏어야만 황하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497년 가을 8월에 군대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할 이를 빼앗았다. 이 우산을 드디어 고구려가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황하의 주변을 누가 우세하다? 고구려가 주도권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자, 문자명태한 7년입니다. 7년 1월 왕자 흥안을 태자로 책립하다. 498년 1월이고요. 7년 498년 봄 정월에 왕자 흥안, 왕자니까 문자명태항의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흥안을, 훗날의 안장태항이에요. 문자명태항 다음 있는 민이 안장태항입니다. 흥안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이때 흥안은 22세의 나이가 됩니다. 자, 장수태항 기록이 나오죠. 장수태항 제65년 477년 연읍이 라운의 부인입니다. 라운의 비 황증손 흥안을 낳았다. 477년에 낳았다고 고구려 사초략 기록에 나옵니다. 자, 고구려 사초략 장수 45년 연호 45년 제1호는 65년 같은 해입니다. 477년 정월 연읍이 황증손 장수태항의 증손자 흥안을 낳았다. 황손 황제의 손자니까 조다의 아들 라운을 말합니다. 바로 문자명태항이죠. 황손이 원복을 입었기에 원복은 성년이 되면 입는 옷이니까 황손이 성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연읍을 궁 정식 비빈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기록이 장수 45년 477년 고구려 초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수태항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아들 요 황태자가 있고요. 또 조다태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달라요. 황태자하고 조다태자의 어머니는 다르지만 둘 다 장수태항의 아들입니다. 그 황태자의 딸이 연읍이에요. 연읍. 그리고 이 조다태자의 아들이 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태항 입장에서는 손녀, 손자인데 이 둘이 부부예요. 그래서 라운, 문자명태항 입장에서 보면 이 황태자가 장인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 둘은 사촌관계고요. 근데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이 연읍,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증손, 흥안이 태어났는데 이 흥안이 훗날에 무슨 태양? 안장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장태양. 자, 그 삼국사에게 흥안을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1년 10월 양나라 고조가 문자명 태양에 책봉호를 올리다. 502년 4월. 자, 500년도 넘어갔습니다. 6세기에 지금 6세기. 자, 6세기는 신라가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문자명 태양 11년 502년 겨울 10월에 양나라 고조, 즉 양나라가 새로 생긴 거예요. 즉위하여 여름 4월에 태양에 책봉호를 올려 거기 대장으로 삼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양나라인데 지도를 보면 양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억납니까? 송, 제, 양, 진. 남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남조의 왕조 중에, 지금 여기 제나라가 있잖아요, 제. 양이 됐네? 그럼 제나라 없어졌다는 얘기네? 이게 없어지고, 이게 양나라가 됐구나. 이걸 아시면은 역사에 관심이 많고, 센스 있는 분입니다. 맞아요. 이 제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없어지고, 양나라가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양나라. 예, 이제 국호가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503년 기록을 제가 또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나오는 기록인데 좀 추락을 했어요. 이때 신라는 지증왕 시절이에요. 자, 문자명 태양 시절에 신라의 왕이 지증왕인데 신라 지증왕 4년 503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국호를 신라로 확정을 했고요. 그 전에 마립간. 자, 마립간 이 호칭이 마립간이라는 호칭에서 왕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신라가 삼국사기는 칸이라고 그랬지만 고구려사 초략을 보면 왕이거든요. 자, 이게 삼국사기에는 신라를 마립간에 있는데 고구려사 초략을 보면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구려사 초략에 있는 거는 주로 대륙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고구려 기록이지만 삼국사기에 있는 거는 요거는 마립간에서 왕. 자, 마립간이라는 얘기는 태양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에 있는 신라입니다. 한반도 신라. 그 전에는 어떤 상태냐? 신라는 신라인데 요거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는 칸국. 요건 칸국으로서의 칸국으로서의 신라입니다. 칸국. 지배를 받는. 자, 요 마립간이라고 했겠죠. 이때는 마립간, 칸, 버서간, 칸이라고 쓰는 이 신라예요. 이 서쪽에 있는 신라, 본 신라하고는 다르고 요거는 반도에 있는 신라예요. 이거를 편의상 동신라, 본토에 있는 신라를 서신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신라는 독립을 한 거죠. 왜 고구려랑 싸운다는 얘기는 이미 이전에 독립을 한 상태고 삼국사기에서 503년에 드디어 지증왕 때 독립했다 그러는 거는 반도 신라의 역사하고 서신라, 동신라, 서신라 역사가 삼국사에는 혼합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혼합된 걸로. 칸이라고 불리는 동신라 역사하고 고구려하고 맞짱 서서 싸우는 이 서신라의 역사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지증왕 3년에 독립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찐 삼국사는 어떻게 보냐? 드디어 동신라, 이건 서신라. 다 두 개 다 신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독립한 신라는 이 신라하고 무지하게 가까웠던 걸로 사료됩니다. 자, 진흥대제 때 쭉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진흥왕이 직접 이렇게 건너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마립간에서 왕으로, 이 신라의 임금은 대왕이죠. 대왕이고, 그 밑에 있는 왕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신라의 영토가, 자, 이제 500년 중반이 되면, 6세기 중반이 되면, 여기까지 신라의 영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신라는 이렇게 한강 유역을 진흥한테 차지하고요. 자, 고구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 고구려가 여기, 박사님, 여기 천리장성 세우지 않아요? 예, 맞아요.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세웁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수도, 그때는 이제 북경 쪽으로 바뀝니다. 그 위치가 수도의 동북쪽. 그리고 수도는 천리장성의 서남쪽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다 맞죠. 이 천리장성은 바로 신라, 이 동신라가 이쪽 치는 거.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이 되면 고구려가 어려워져요. 이쪽 방비를 완전히 해야 돼. 연개소문이가 여기 방비하다가 북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군사쿠데타를 하죠. 자, 그거는 또 연개소문 내용 나올 때 하고, 이런 내용을 입체적으로 알아야, 신라가 두 개였고, 드디어 반도 신라가 독립을 했구나. 분명히 그 전에 문자명 태양시가 삼국사 기록에도 고구려하고 싸우는데 신라 본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503년에 독립을 선언해 왕이라고 칭하고, 이거 좀 이상한데? 만약에 지증대왕이 본신라, 서신라에 계셨던 분이라면, 자, 서신라에 지증대왕이 있었다면 요 신라의 왕은 누구였을까?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앞으로 연구해야죠. 어떻게든 사료를 찾아내고 일본 덴노, 천황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전 덴노라고 하는데
덴노 서고에 있는 책, 고구려 철학 같은 거, 이런 책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신라나 고구려와 관련된 더 많은 기록을 찾아내서 이 동신라하고 서신라, 동신라, 서신라, 그리고 실제 유물에 동신라, 서신라 기록된 유물이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책보고 TV에서 동영상 발표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보고 TV에 동신라 또는 서신라라고 쳐서 한번 검색해서 그 방송 볼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역사는 이 본신라, 서신라하고 서쪽 신라하고 반도의 동신라, 이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숨겨진 우리 역사를 찾다 오재성 선생님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숨겨진 우리 역사를 찾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 내용에 동의를 좀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고, 자, 드디어 한반도에도 신라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